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여성이 성적 관계를 오랫동안 갖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 관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 해도 배가 가득 차면 식욕이 없어지고 낮잠을 과하게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성분들 역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본연의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식사하고 물을 마시고 수면을 취하는 일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남성분들은 아름다운 용모와 훌륭한 몸매를 지닌 여성은 유혹하기 힘들고 평범한 외모의 여성은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그 욕구가 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신다면 비교적 적은 수고로도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정신력이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능적 욕망은 100% 제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성들은 어떠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그 내밀한 징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남성의 신체 접촉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월하게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남성분들은 고독하거나 욕구를 체감할 때 성인용 콘텐츠를 시청하며 스스로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스킨십입니다. 신체 접촉을 하면 애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욕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여성이 욕구 불만인 상황이라면 호감을 느끼는 남성의 사소한 신체 접촉에도 용이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수준 높은 스킨십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가령 대화 도중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체에 밀착하려 한다거나 팔을 감싸 안거나 무릎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동들이 관찰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층 더 직접적인 신호를 발신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허벅지나 무릎을 은근히 접촉한다거나 남성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로 유도하는 등의 노골적인 움직임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태도는 사실 충만한 욕구를 드러내고 싶지만 혹여 경박해 보일까 염려하여 조심스레 억제하고 있다가 남성의 신체 접촉을 기점으로 신속하게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과 하룻밤을 함께한 남성분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유혹의 고수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욕구가 과도하여 통제하기 힘든 여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 뒤에 식욕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적인 욕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성관계가 부재했던 여성은 사소하고 은근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활짝 개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녀의 심리를 파악하고 알맞은 시점에 접근한다면 그녀 역시 여러분을 고대해온 사람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욕구에 충실해지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갈망이 한층 강렬해지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더욱 직설적으로 변모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징후를 인지하고 그녀의 심중을 헤아려주는 바로 그 순간,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던 그녀의 욕구가 여러분을 향해 분출될 것입니다. 이제 신체 접촉의 언어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상세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후인 야간에 예고 없이 연락을 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여성의 내재된 욕망이 가장 명확하게 표출되는 신호이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간이라는 시간대에는 참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이성과 논리가 우선하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감성과 욕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심야 모두가 잠든 시각에 예기치 않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는 결코 임의적인 일이 아닙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수신되는 연락의 80%가 고독감이나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의 여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 라는 언급은 거의 명시적인 초대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굳이 홀로 있다는 점을 부각할까요? 그것은 내게 지금 방문해도 괜찮다라는 내밀한 의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층 더 명확한 징후는 나 음주 중이야. 몹시 무료한데 방문할래? 라는 형태의 메시지입니다. 술은 자제력을 완화하는 매개체입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욕망을 알코올의 도움을 받아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음주를 하면서 당신을 호출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대화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중년 여성들의 야간 연락은 한층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젊은 여성들과는 다르게 중년의 여성들은 시간 소모를 기피합니다. 그녀가 야간에 연락을 취했다면 그것은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면적으로 수차례 숙고한 뒤에 내린 판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로는 매우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요즘 몹시 고독하다라거나 따뜻한 체온이 그립다라는 표현은 거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이러한 문장에는 나를 안아달라는 심도 있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메시지의 횟수입니다. 야간에 잦은 간격으로 지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절실히 바란다는 표시입니다. 마치 출입문을 계속 노크하는 것처럼 그녀의 심리 역시 당신의 회신을 고대하며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 연락의 또 다른 특성은 평상시보다 더 사적인 대화 소재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주간에는 보편적인 대화만 나누던 여성이 야간이 되면 불현듯 최근 성생활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는 명확히 그녀의 심리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징후입니다. 이러한 야간 연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관계의 진전을 결정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면 경계심이 유발될 수 있으며 너무 무관심하게 반응하면 호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온화하게 응답하되 그녀가 한층 더 마음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홀로 있다.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통화해도 괜찮을까? 라는 형태의 답변은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개방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은 문자보다 더 심도 있는 감성적 유대감을 형성해주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분위기 속에 연락이 도착하면 그녀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면 대개 자택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방문해도 좋다는 내밀한 초대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특히 야간에 자신의 감성과 욕망에 한층 더 충실해집니다. 주간에는 사회적 지위와 의무감으로 인해 억눌렀던 욕구가 야간이 되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 연락은 그녀의 진실된 속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연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최초로 만났던 나를 기억하는가? 라는 식의 메시지는 당시의 감흥을 다시금 환기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통해서 지금의 욕망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의할 징후는 사진을 전송하는 사례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치장한 모습의 사진이나 다소 더 대담한 복장의 사진을 전송한다면 이것은 나를 주목해달라는 확고한 메시지입니다. 야간 연락의 양상 역시 중요합니다. 대체로 주말이나 월요일 야간에 연락이 수신된다면 그것은 고독감과 욕망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주말은 연인들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므로 독신이거나 불만족한 관계 속의 여성은 이 시점에 한층 더 큰 고독을 체감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나 오랜 여성 지인이 갑작스럽게 야간에 개인적인 연락을 취해온다면 그것은 명백히 평상시와는 상이한 감정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는 공적인 대화만 나누던 인물이 야간에 불현듯 돈을 매우 근사해 보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찬사가 아닙니다. 음성 메시지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한 징후입니다. 문자 대신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이것은 한층 더 명확한 연결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평상시보다 저음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내밀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야간 연락에는 때때로 사소한 도움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 동행하자라거나 주말에 영화 관람할 인원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당신과의 회동을 순조롭게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이 야간에 본인의 포부나 장래에 관해 언급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징후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본인의 내면을 개방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대화는 단순 육체적 욕망을 초월하여 깊숙한 정서적 유대를 바란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인 미묘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가장 명시적이고 분명한 신호이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보다 더 정직한 것이 바로 신체의 언어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본인의 욕망을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보다 섬세한 몸짓으로 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묘한 신체 접촉은 그녀의 심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징후입니다. 신체 접촉은 친밀도를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지만 여성들은 호의가 없는 남성과는 극히 사소한 접촉조차 기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실제 한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무의식 중에도 선호하지 않는 남성과는 특정 간격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고의로 당신과의 간격을 단축하고 자연스레 신체가 접촉되도록 유도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호의의 표시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부재했던 여성은 이러한 신체 접촉에 한층 더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신체 접촉은 한층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젊은 여성들과는 다르게 중년 여성들은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팔을 접촉하거나 어깨에 손을 두거나 무릎 위에 가볍게 손을 얹는 행위는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호의를 가진 남성에게 하는 행위 1순위가 바로 미묘하게 접촉하기였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친밀도 표시를 초월하여 깊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신체 접촉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필요한 접촉입니다. 가령, 당신의 의복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제거해 준다거나 머리칼을 정돈해 준다는 명목으로 안면을 밀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신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위한 합당한 명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촉 시간입니다. 보편적인 사교적 접촉은 1에서 2초가량으로 짧습니다만 호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시간이 미세하게 연장됩니다. 악수를 나눌 때 보통보다 손을 더 길게 잡고 있거나 어깨를 가볍게 친 이후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확한 징후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접촉의 횟수입니다. 대화 도중 반복적으로 당신의 팔이나 손을 접촉하는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미소 지으며 당신의 가슴이나 팔을 가볍게 미는 행위는 친밀도를 증진시키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네 번째는 접촉의 수위입니다. 초기에는 사소한 접촉으로 시작하나 당신의 태도를 관찰하며 점차 더 의미가 있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등을 접촉하다가 점진적으로 팔뚝, 어깨, 그리고 한층 더 내밀한 영역으로 접촉 반경이 확대된다면 이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이러한 신체 접촉에 한층 더 대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망설임은 줄어들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한층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릎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유지한다거나 귓가에 밀착하여 속삭이듯 대화하는 행위는 평범한 친근감이 아닌 한층 더 깊은 욕망의 표시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체 접촉 시 그녀의 여타 신체적 반응 역시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공이 확장되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음성이 평상시보다 미세하게 저하된다면
이것은 그녀의 신체가 당신에게 발신하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주로 구사하는 특징적인 신체 접촉 중 하나는 우연으로 위장한 접촉입니다. 협소한 통로를 통과하며 자연스레 신체를 밀착시킨다거나 사물을 전달하며 의도적으로 손이 포개지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접촉 이후에 그녀의 태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신속히 분리되지 않고 장시간 유지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의도된 행위입니다. 또 다른 특성은 위로를 명분으로 한 신체 접촉입니다. 요즘 몹시 지쳐 보인다 라며 당신의 등을 어루만지거나 어깨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순조롭게 개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명분입니다. 이 모든 신체 접촉의 최종적인 목적은 상호 간의 심리적, 물리적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체 접촉을 매개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과 애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미묘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마음을 개방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그저 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정신이 막을 때의 태도와 대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시에만 신체 접촉을 하는 여성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만 국한된 관심의 표현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중년의 여성들은 이러한 신체 접촉을 통해 본인의 매력을 검증받고 싶어하는 심리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여성성과 매력에 대한 확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매개로 자신이 아직 매력적인 여성임을 검증받고 싶은 심리가 신체 접촉으로 표출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히 유의할 만한 지점은 진정한 호의를 가진 여성의 신체 접촉은 일관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한두 차례의 임의적인 접촉이 아니라 회동시마다 지속적으로 당신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징후입니다. 또한 그녀가 당신만을 특별히 대우하는지도 관찰해 보십시오. 여타 남성들에게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당신에게만 신체 접촉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특별한 상대로 간주한다는 증거입니다. 신체 접촉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 역시 주요한 징후입니다. 처음에는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접촉하다가 점차 허리나 다리 같은 한층 더 내밀한 영역으로 접촉 반경이 확대된다면 이는 관계의 진전을 원하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네 번째 징후. 대화 시 성에 관한 화제가 빈번하게 거론된다는 지점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지인이나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떠한 화제로 이야기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일상사나 여가 활동, 시사, 주변 근황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성들은 어떤 특정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때로는 불필요할 정도로 성적인 화제를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무의식적 투사라고 일컫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나 욕구가 자신도 모르게 대화 속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자꾸 음식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배우는 참으로 매력적이더라라는 말을 자주 한다거나 평범한 드라마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은근히 로맨틱하거나 관능적인 장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낮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더 분명한 징후는 자신의 성적 욕구나 경험에 대해 은근슬쩍 거론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오래 혼자 지내서 그런지 라며 말끝을 흐리거나 한동안 관계가 없어서 거미줄 칠 지경이라는 농담을 건네는 사례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런 말 속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넌지시 알리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보다 이런 표현에 더 솔직한 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창피한 걸 모르겠다. 며 웃으며 언급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나는 지금 욕구가 많은데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는 솔직한 하소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징후는 바로 여러분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요즘 데이트는 어떻게 되나? 라고 물어보거나 혼자 지내는 건 외롭지 않아?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상황도 파악하려는 이중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나온다면 더욱 유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평소에는 조심스러운 여성도 약간의 술기운을 빌려 자신의 내면 상태를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은 진실의 음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건 여러분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떠보는 과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발을 살짝 담가보고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주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나치게 놀라거나 경직된 반응을 보이면 그녀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적절히 호응해준다면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욱 직설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수줍게 돌려 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성관계가 없었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일상 대화에서 성적 암시나 표현을 약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내면 상태가 언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한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그녀가 단순히 편안함을 느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다른 징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상시 신중한 성향의 여성이 불현듯 성적인 화제로 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이것은 명확히 그녀의 심리 속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한 지점은 이런 대화가 단둘이 있을 때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타 사람들과 동석시에는 보편적으로 대화하다가도 둘만 있는 시점에 갑작스레 환경이 변하고 대화의 화제가 내밀해진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행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능동적으로 임하면 그녀가 부담을 체감할 수 있고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하면 호기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안락한 환경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응대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고독하다는 그녀의 언급에 나도 때때로 그러한 기분이 들어. 특히 야간이 깊어질 무렵이면 지라고 회신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감성과 상황을 진솔하게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레 한층 더 깊은 교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일 학습한 내용이 유익했습니까? 여성의 대화 속에 내재된 징후를 파악하는 방식을 알게 되셨다면 이후부터는 그녀의 언급 한마디 한마디에 한층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평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상호 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징후인 몹시 고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여성의 심리 속 깊숙한 지점에서 울리는 징후이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누군가에게 애정받고 싶어하는 본연의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욕구라고 칭합니다. 제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누군가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싶은 열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교감은 이러한 애착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성관계가 부재했던 여성들에게서 유독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깊은 고독감입니다. 이 고독감은 단순히 홀로 있는 상태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과 마음으로 체감하는 깊은 공허감입니다. 마치 갈증이 극심할 때 수분을 절실히 바라는 것처럼 그녀의 신체와 마음은 친밀한 접촉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이러한 고독감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채로운 사회적 관계와 활동으로 이러한 감정을 어느 수준 분산시킬 수 있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별 후 독신이 된 여성들은 이러한 고독감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리들리 교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우울하고 비통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막막하고 고독할 때 성관계를 더 자주 갖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육체적 쾌락을 위함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위안받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고독감을 체감하는 여성들은 종종 특정한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가령 평상시보다 더 빈번히 연락을 취해 오거나 사소한 문제로도 도움을 청하면서 회동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택의 전구가 파손되었는데 교체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요청 속에는 사실 내가 지금 몹시 고독하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평상시보다 더 감상적이 되거나 과거의 기억을 자주 회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나 로맨틱했던 시점들을 자주 떠올린다면 그것은 현재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를 과거의 기억으로 위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이 급작스레 증가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징후입니다. 심야에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댓글 활동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맨틱한 영화나 음악에 관한 게시물이 증가한다면 한층 더 명확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이 깊어질수록 고독감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독감을 가장 빈번하게 체감하는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예기치 않게 연락이 수신된다면 그것은 평범한 우연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뭐해? 라거나 잠이 안 와서 라는 메시지는 실제로는 지금 몹시 고독하다라는 내면의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22세 A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녀는 장기간 교제한 연인과 이별한 뒤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크게 저하되어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하룻밤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24세 B양 역시 취업 준비로 인해 연인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몹시 고독하여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독감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관계는 도리어 한층 더 깊은 공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고독감을 드러내는 방식은 조금 더 섬세하고 복합적입니다. 명시적으로 고독하다고 언급하기보다는 요즘 집이 너무 적막하다라거나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 내포된 진정한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고독한 여성들은 때때로 신체 접촉에 대한 열망을 상이한 형태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가령 평상시보다 더 빈번하게 안마를 요청한다거나 어깨나 등을 만져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 속에는 실제로는 한층 더 깊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징후는 급작스럽게 외양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의복을 구매하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고 평상시보다 화장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비치고 싶은 심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발신하는 신호. 나를 주목해주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줘 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고독감을 체감하는 여성들은 때때로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관찰하며 한층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행복한 연인 사진을 본 이후 급작스럽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시청하고 눈물을 보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한층 더 강렬하게 인지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령대가 되면 이러한 고독감은 한층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도 변동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고찰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파트너와의 친밀한 유대는 그녀에게 어떠한 물질적 성취보다도 더 중대한 위안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독감을 체감하는 여성이 발신하는 또 다른 징후는 과거의 연인들을 불현듯 회상하거나 거론하는 사례입니다. 이전에 교제했던 연인은 이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현재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과거의 추억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눌 때 그녀의 음성 톤이나 표정에 유의해 보십시오. 때때로 그 안에서 현재의 열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홀로 음주를 하는 모습 역시 주요한 징후입니다. 오늘 홀로 와인 한잔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는 실제로는 지금 누군가와 동반하고 싶다 라는 심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를 심야에 발신한다면 그것은 한층 더 명확한 징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성이 고독감을 체감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은 평범한 육체적 접촉이 아닌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고 체감하고 싶어 합니다. 요청하신 스크립트 제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수한 존재로 인식되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는 단순 육체적 행위를 초월하여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입니다. 성관계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애정 호르몬이라고도 칭하는데 이 호르몬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강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성관계가 부재했던 여성은 이 호르몬의 결핍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여성이 발신하는 또 다른 징후는 불현듯 취미나 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가 강습, 요리 학원, 등산 모임 등에 갑작스럽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내면에는 누군가와 의미 있는 연결을 맺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는 주말 저녁이나 명절, 기념일 같은 특정한 날입니다. 이런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 수신된다면 그건 평범한 안부 확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이런 날에 홀로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고독감을 체감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 고려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이해,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그녀의 고독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더 의미 있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끌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 뒤에 감춰진 진짜 마음을 파악할 줄 아는 남성이 진정한 이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감은 평범한 감정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깊은 욕구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성이 고독감을 체감할 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친밀한 접촉과 깊은 연결감을 강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진정한 이해와 공감으로 접근한다면 그녀의 마음속 깊은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징후인 툭하면 짜증을 낸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부부나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일면 파도가 치고 욕구가 축적되면 감정이 요동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그 욕구는 짜증이라는 형태로 분출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수면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성적 욕구도 동일합니다. 성욕은 단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생리적으로 복합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부부나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더 현저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신인 경우에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이런 욕구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계 속에 있는 여성들은 파트너를 용이하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평소보다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화를 내고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등의 감정 기복이 심화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깊은 욕구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여성의 짜증이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과 관련된 상황에서 짜증이 더 심해진다면 이것은 성적 욕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로맨틱한 장면이 방송될 때 갑자기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부부의 애정 표현을 볼 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자신의 결핍을 더욱 강하게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청하신 스크립트 제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결국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신경증적 양상으로 표출된다는 관찰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그 속에 담긴 근본적인 심리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는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제로 호르몬의 균형이 변동합니다. 성관계는 단순 쾌락을 초월하여 엔도르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생성시키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결핍되면 우울감, 불안감, 짜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령 직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평상시보다 훨씬 심하게 화를 내거나 가사를 돌보다가 작은 실수에도 눈물을 보이는 등 격한 감정 반응을 나타낸다면 그녀의 신체가 발신하는 신호를 유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야간에 잠자리에 들 때 불현듯 두통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며 접촉을 기피하다가도 주간에는 짜증을 내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욕망은 존재하나 어떤 사유로 억제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에 대한 불만족, 자존감 저하, 혹은 파트너와의 정서적 거리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짜증이 단순히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욕구 불만 상황이 계속되면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가동하여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의지로 100%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징후가 나타날 때 많은 남성들은 또 시작이군이라며 간과하거나 요즘 왜 이리 예민해? 라고 반문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내면에 있는 욕구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증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층 더 흥미로운 점은 욕구 불만으로 인한 짜증은 때때로 특정 시간대나 국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늦은 야간이나 침대에 누웠을 때 혹은 로맨틱한 영화를 감상한 후에 갑자기 짜증이 격화된다면 그것은 명확한 징후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과 마음이 욕구를 더 강렬하게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한층 더 현저해질 수 있습니다.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동하며 감정 기복이 심화되는데 이 시기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한층 더 심화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는 중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뚜렷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통한 호르몬 생성과 신체적 접촉이 정서적 안정감에 큰 유익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짜증을 내던 여성이 성관계 이후에 놀라울 만큼 평온해지고 기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현듯 다른 인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우연이 아니라 신체 내 호르몬의 변동과 욕구 충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짜증의 양상을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짜증을 낼 때 단순히 왜 그래? 라고 반문하며 거리를 두기보다 부드러운 신체 접촉과 따뜻한 포옹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때로는 언어보다 신체적 접촉이 더 유효한 대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짜증이 성적 욕구 불만의 징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명확한 사유 없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특히 신체 접촉이나 친밀감과 연관된 상황에서 짜증이 한층 더 심해진다면 그녀의 신체가 발신하는 신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짜증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몸과 마음이 욕구 불만 상황에 있다는 징후일 뿐 여러분을 향한 적대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보여준다면 그녀는 한층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체감할 것입니다. 특히 야간이 깊어질수록 짜증이 심화된다면 그것은 한층 더 명확한 징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한층 더 예민해지고 내면의 욕구는 더 강하게 표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잠자리에서 등을 돌리며 간격을 두려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평상시보다 더 자주 샤워를 하거나 잠들기 전에 향수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도 막상 다가서면 짜증을 낸다면 이 역시 내면의 욕구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준비되어 있으나 마음의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짜증 뒤에 감춰진 욕구를 인지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의 짜증은 때때로 가면과 유사합니다. 겉으로는 화가 나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갈망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 가면 너머의 진정한 마음을 파악할 줄 아는 남성이 진실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